from the mud. There's dirt on my hands. Strong like a tree. 네, 반갑습니다. 도도TV의 위드파파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활기찬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도로를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SUV가 많아졌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는 차량이 단순 출퇴근용이나 업무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에서 벗어나 가족들과 레저용으로도 사용이 많아지면서 트렌드적인 변화의 한 모습 같습니다. 그런 레저 문화 트렌드와 더불어 또 하나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픽업 트럭이라 할 수 있을 건데요. 그 대표적인 국내 모델로는 쌍용 렉스턴의 스포츠가 있죠. 거기에 플러스로 픽업 공간을 더 확장한 렉스턴 스포츠칸까지 인기몰이를 하면서 픽업 트럭의 범위 역시 확장되어 가는 요즘입니다. 이러다 보니 현대차에서도 이 시장을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모델이 바로 투싼을 베이스로 한 픽업 트럭인 산타크루즈를 준비 중인데요. 요즘 들어 더욱더 위장박 차량이 발견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도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포착된 산타크루즈의 모습입니다. 상당히 선명하게 실루엣이 드러나 있죠. 크기는 투싼보다는 조금 큰 산타페 크기의 느낌이기도 한데요. 1열과 2열은 SUV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3열 트렁크 부분이 픽업 공간으로 바뀐 것입니다. 렉스턴 스포츠나 스포츠칸처럼 적재 공간이 아주 넓은 느낌은 아니죠. 픽업 트럭 사이즈로 말하자면 현재 픽업 트럭 중 가장 작은 세그먼트인 미드 사이즈 픽업 트럭의 느낌이랄까요? 쌍용이 렉스턴 스포츠에서 스포츠칸으로 사이즈를 늘려갔다면 현대차는 그 아래 세그먼트인 조금은 작지만 SUV와 픽업 트럭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녀석을 만들려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픽업 트럭의 틈새 시장을 노리는 거죠. 다시 말해 기존 픽업 트럭의 주 타겟층을 노린다기보다는 활동적인 젊은 층을 타겟으로 좀 더 액티비한 차량을 만들려는 것 같습니다. 전면을 보면 상당히 볼륨감이 있는 디자인으로 당당하면서도 A필러의 2열 루프라인까지 매끈한 SUV의 모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픈된 적재 공간의 모습으로 한 차량에 카멜레온 같은 변화무쌍한 느낌을 입혀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는 느낌입니다. 휠만 봐도 일반적인 픽업 트럭의 과격하고 강인한 모습보다는 하이브리드 휠이 생각나는 미래 지향적 느낌의 휠을 사용한 이유도 그런 뜻이지 않나 싶네요. 특히 렉스턴 스포츠의 경우는 프레임 바디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강선면에서는 상당히 이점은 있지만 승차감은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산타크루즈의 경우는 투싼 플랫폼 위에 세워지는 유니바디 크로스오버 차량으로 승차감에 있어서는 한 수 위일 듯 싶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산타크루즈의 주 타겟층은 고유의 픽업 트럭 타겟층이 가지고 있는 픽업 트럭의 성능, 적재량, 강성보다는 유니크한 디자인과 소형 짐칸을 갖춘 승차감이 우수한 차량을 원한다고 판단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국내 픽업 트럭의 경우는 쌍용이 독점하고 있었지만 이 시장의 매력을 느낀 쉐보레가 콜로라도를 국내 도입하면서부터 본격적인 픽업 트럭의 경쟁이 불붙기 시작했는데요. 현대까지 가세한다면 아마도 픽업 트럭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기아차에서 2022년 출시를 목표로 기아차 픽업 트럭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고 밝혀 또 한 번의 국내 픽업 트럭 시장이 들썩이기 시작했는데요. 디자인의 기아가 과연 이번에는 또 어떤 디자인으로 국내 소비자들을 설레게 할지 궁금했던 차에 해외에서 기아자동차 첫 픽업 트럭 예상 렌더링이 나왔습니다. 브라질 출신 디자이너 클레바 실바는 기아차 스토닉의 디자인 요소에 상상을 더해 이번 렌더링을 작업했다고 밝혔는데요. 기아의 픽업 트럭은 싱글캡과 듀얼캠 형태의 두 가지로 선보이고 산타크루즈와 동일한 기반을 공유할 것으로 밝혀져서 유니바디 형태를 갖춘 차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만약 스토닉 사이즈의 픽업 트럭이라면 앞서 산타크루즈가 픽업 트럭 중 가장 작은 세그먼트인 미드 사이즈라 했는데 이보다 더 작은 픽업이라 뭐라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세그먼트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하지만 기왕 이 사이즈라면 스토닉보다는 이번에 공개된 소넷으로 디자인을 나왔다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넷은 이전 도도TV 영상에서도 잠시 다뤄드렸었죠. 인도 현지 전략형 모델로 컴팩트 SUV인데요.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전면 디자인만 보면 상당히 당당하고 과감한 디자인으로 픽업 트럭으로 제작되어도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잘라서 뒤에 픽업 트럭 느낌을 살린다면 꽤나 괜찮을 것 같은데요. 소넷도 국내 도입만 된다면 셀토스 못지않게 인기를 끌 것 같지만 국내에는 이번에 페리한 스토닉이 있기에 어려울 것으로 조금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스토닉은 페이스리프트를 하긴 했지만 뭐가 바뀌었는지는 정말 모르겠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페이스리프트인 듯 합니다. 요새 추세는 풀체인지에 가까운 페리를 하는 거에 비하면 다소 좀 아쉽긴 하죠. 다만 이번에 에코 다이내믹스 플러스인 새로운 파워트레인 1.0L 터보 엔진과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결합하여 특정 조건에서 엔진을 완전히 오프하고도 최대 125km까지 달릴 수 있어 차세대 친환경차로 새로운 시도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기아는 굳이 미드사이즈 픽업 트럭보다 모하비나 텔룰라이드와 같은 픽업 트럭 쪽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모하비는 또한 프레임 바디를 사용하는 모델로 픽업 트럭에는 최적화된 차체 바디를 가지고 있죠. 거기다 실내는 이미 준수하게 변화된 만큼 모하비의 픽업 트럭도 만들어진다면 상당히 괜찮을 듯 합니다. 다만 걸리는 것은 가격이 문제겠죠. 쌍용 레스턴 스포츠의 경우는 엔트리 시작가가 2,400만원에서 시작합니다. 가성비적 가격도 인기에 한몫을 하는 것이기에 만약 모하비 픽업 트럭이 만들어진다면 모하비 엔트리 시작가는 4,700만원이니까요. 거의 2배 가격의 차이죠. 현실성은 조금 없어 보이긴 합니다. 텔룰라이드 역시 만들어진다면야 대박이겠지만 현재 잘 팔리고 있는 모델에 픽업 트럭 라인까지 라인을 확장해 모험을 걸 이유는 없기에 아무래도 픽업 트럭 전용으로는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2022년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어 과연 기아자동차에서 어떤 차량을 기반으로 픽업 트럭 프로젝트를 구상할지는 아무도 모르기에 상당히 궁금해지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현대기아차가 모두 픽업 트럭 시장에 뛰어들 채비를 마치면서 쌍용의 전용 시장이었던 국내 픽업 트럭 시장이 만만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하루네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의 위드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 came from the mud. There's dirt on my hands. Strong like a tree. There's roots where I stand. Oh, I've been running from the law. Hope they won't shoot me down soon. They sing on a sleepless night. Try to catch me howling at the moon.